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그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의 모멘텀이 서서히 약화 국면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제 시장에 중요한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크게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움직였던 것과 다르게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에게 매긴 상호관세가 발효된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관세는 최저 10%부터 최고 41%까지 적용이 되고 각 품목별로도 또 관세가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거시경제 지표 영향도 있는데요. 어제 매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신규와 연속 모두 다 예상치와 이전치를 하회를 하면서 고용이 건재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회를 한 데다가 전체적인 수치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더 주목을 했습니다. 이 지표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를 집계를 하는 건데요. 197만 4천 건으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2021년 11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을 지난주 비노 고용지수에 이어서 재차 보여주면서 시장이 긴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이사로 관세 정책을 옹호해왔던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이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인물은 일기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번 글로벌 관세 정책 설계에도 참여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미란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 미란이라고 하는 인물은 연준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인식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원 인준을 받고 실제로 연준 이사로 임명이 됐을 때는 현재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파월 의장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 9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 전에 상원 인준이 통과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9월에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선출을 위한 과정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지난 FOMC 미팅에서 파월 의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유력하다. 이런 소식들이 백악관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현재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여전히 92.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연내 3회 관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에 암호화폐와 부동산, 사모펀드 같은 대체자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채택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포석을 쌓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디뱅킹, 즉 은행 서비스 접근 제한에 관여한 금융기관들을 잡아내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계좌를 폐쇄했을 경우에 연방규제기관이 해당 기관을 상대로 벌금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 디뱅킹 사례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자주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한 것은 이런 행정명령에 의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빠지고 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의 채택과 이 생태계 확장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승 재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명령 서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소스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온체인상으로 완전한 전환 시그널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가야 될 길이 많다라는 의미이고 현재 시점이 그런 구간 중에서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일 시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미국 기관발 수요를 확인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그동안에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기점으로 한 상승세는 미국 수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상승을 하면서 예상대로 김치 프리미엄 지표는 하락 국면을 보였고 다시 음수 영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 수요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 수요도 한번 살펴봤을 때 개인 투자자 수요가 중요한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하는 국면들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변동폭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의미는 가격 조정 구간에서도 큰 매도 물량을 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국면에서 크게 유입되는 국면들도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30일 변화율 지표에서는 이 10%가 또 중요한 변곡점으로서 그동안에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크게 반등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두 번 고점 대비로도 아직까지는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 수요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았고 한국인 투자자 수요도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가야 될 길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을 했고 소셜미디어 전반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소셜 볼륨 상으로 높은 가격대를 언급하는 전망들이 더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소셜 볼륨 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단기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는 시그널인데 반면에 상승 전망이 너무 과도하게 편중이 됐을 때는 오히려 조정 국면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하는 사이클 지표들 몇 가지 살펴보면서 향후 방향성과 현재 상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지표는 강세 약세 시장 사이클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 상승 국면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두 번 고점 대비로는 그렇게 큰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국면을 보이면서 중요한 경계선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간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강세 국면에 있지만 모멘텀이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도 현재 10개의 지표 중에서 4가지는 강세로 전환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4가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IFP 지표와 네트워크 활동성 지수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 지표는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약세 국면으로 전환한 지표 중에서는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수익 마진 지표와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최근에 정체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신호가 적색으로 일시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신규 자본 유입이 줄어들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다시 녹색 영역으로 전환하는지를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IFP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IFP 지표는 인터 익스체인지 플로우 펄스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자본의 흐름이 파생 상품으로 향하고 있는지 현물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여전히 빨간색 영역에 머물고 있는데 이 의미는 현물 시장을 중심으로 자본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파생 상품 시장으로는 가파르게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던 구간들,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 한번 살펴보셨을 때 IFP 지표가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음수 영역에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승이 현물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하게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향후에 이 지표가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세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연말을 기점으로 한 대세 상승장 정점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에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소송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실릴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SEC와 리플이 결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공동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각자의 소송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리플 SEC의 소송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런 소식이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문서상으로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이로써 우리는 사업으로 돌아간다. 이런 게시물을 X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또 전해지면은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소식 하나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매집을 해온 샤프링크 게이밍이 주식 직접 공모를 통해서 2억 달러, 한화로는 2,770억 가량을 조달 완료했는데요. 이 자금은 모두 다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이슈는 장기적인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퇴직연금 401k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채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퇴직연금의 1%만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어도 무려 800억 달러가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블룸버그가 인용한 시장 규모인 12.5조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1%는 125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천문학적인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유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호재는 단기적인 기대성에 의한 부분들이고, 결국 이 호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영국의 석유기업 두 곳이 잉여 천연가스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럽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럽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 은행에 무려 1250%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유럽이 여전히 암호화폐를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벽과 매수벽은 전날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19K의 매도벽이 굉장히 두텁게 유지가 되고 있고, 가장 두터운 매도벽은 여전히 125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갈색 고래가 물량을 많이 매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횡보 국면, 즉 관망의 스탠스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가장 작은 규모의 주황색도 같이 매집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히려 조금씩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로 큰 보라색과 빨간색은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체 주문량에서도 일정 부분 매수가 더 우위에 있다가 현재는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만큼 최근의 가격 상승세는 미국의 기관발 수요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을 회복을 했고, RSI도 2평선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다시 강세 구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복을 한 부분들보다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즉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서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큰 거래량이 함께 동반되었을 때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국면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인데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크게 거래량이 나오는 구간에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구간들만큼 크게 매수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정배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 추세 관점에서는 강세 국면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비트코인 주간 옵션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맥스페인 가격 구간이 116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또 조정 국면을 보이고 단기적인 침체 국면을 보이더라도 주간 옵션의 영역이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현재 117.9에서 118K의 숏 포지션이 강하게 밀집이 되어 있고요. 롱 포지션은 115.5K를 경계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구간들을 청산했을 때 또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